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드디어 날아온 트럼프 청구서 미 호르무즈 호위 연합군 만든다.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정부 물밑 교섭 중 고민에 빠진 일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드디어 날아온 트럼프 청구서 미 호르무즈 호위 연합군 만든다.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정부 물밑 조율 중 고민에 빠진 일본. 이 배경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갈등이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보호비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피격과 미국의 공격용 드론의 피격 이후 미국이 드디어 행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조지프 덤포트 미국 합참의장이 9일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할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왜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몇 주 내로 연합군의 취지를 지지할 수 있는 국가를 가려낸 뒤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 역량을 지원해 줄 것인지 해당 국군과 직접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체 구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연합체 구성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를 넘어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한 비용, 병력까지 분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한 팩트이고요. 보시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바브엘만 대부 해협은 다른 쪽에 있어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만 보시고, 그리고 미군 주도 다국적군 소속 파병 사례는 이거는 자료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질문을 받았는데, 미국의 연합 함대 구성 요청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공식적으로는 요청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미 동맹의 특성상 비공식 루트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은 2008년부터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말을 했는데, 지역에서는 중국 때문에 꺼린다고 해도 호르무즈는 이란 등 중동 문제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건 단순히 이란 등 중동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큰 문제가 뒤에 걸려져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는 분 같은데, 일단은 들은 내용대로만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거기는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되 민감한 수준까지 오퍼레이션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 피격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정부 입장이 발표가 됐었는데, 어떤 발표가 났었냐면, 이번 공격은 선박의 안전 항행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에너지 안보 및 영내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한다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여기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모든, 그리고 한국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일본이에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이 이란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한다며 동맹국군과 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해 일본의 협력을 타진했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즉 자위대를 파견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졌어요. 일본이. 왜 고민에 빠졌냐? 현재 일본은 이란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즉 이번 연합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란의 친분을 깰 것을 각오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거는 후폭풍이 아주 심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아베가 이란에 갔었잖아요.
5월 달에 갔었는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일본 유조선이 침공을 당했거든요. 두 발? 어뢰 두 발일까요? 어뢰 두 발을 받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 날이에요. 딱 정확하게 그날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때 그런 말을 했었죠. 일본의 입장으로는 우리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으니 판단 유보라고 했는데, 이란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너희가 했다. 그렇게 했죠. 이란의 또 다른 반응은 너희들 자작극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너무 삼천포로 빠졌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것에 대한 일본의 반응입니다. 나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상 부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항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 그런데 대답이 너무 시원찮아요. 연합체의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버렸습니다. 물어봤는데 참가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시큰둥한 거죠? 그런데 왜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바브엘만데브 해협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 다른 기자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석해 드릴게요. 단지 이란만 견제를 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면 충분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 그 에만의 후투 족속, 이게 시아파예요. 시아파의 후투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견제 그냥 시아파의 후투 족속만 두들겨 패면 되는데 왜 그럴까? 왜 바브엘만 대부 해협까지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결론은 제가 조금 이따가 내드릴게요. 그림은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A고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B입니다. 말 그대로 홍해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브엘만 대부 해협, 그리고 페르시아만 쪽으로, 걸프만 쪽으로 들어간 것이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한번 볼게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가 지나는 요충지.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니까 이란의 대응이 나왔겠죠. 이란의 대응을 보면 이란은 미국의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 경제 제재에 맞서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한번 보면 홍해와 인도양, 더 정확히 말하면 아덴만, 우리가 아덴만 많이 들으셨죠? 석성장님이 거기서 많이 다쳐서 이국정 교수님이 그분을 치료했던 그 곳이 아덴만입니다. 그 아덴만 해협을 연결하는 해협입니다. 거기가 소말리아도 있고 지부티, 예멘, 그리고 그런 여러 나라가 겹쳐져 있는 나라죠. 역시 주요 원유 수송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 해적들이 난잡하겠는데 그 해적들도 지금 때려잡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 다른 큰 원인이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1대1로의 견제입니다. 왜 중국의 1대1로의 견제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브엘만 대협이 어디가 있어요? 바브엘만 대협 해협이 지부티 근처에 있죠. 이 지부티 근처를 보시면 파란 줄로 가는 해상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어디가 걸려요? 빨간 줄로 가는 육상 통로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봉쇄를 하면 해상 통로를 봉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서 이란을 힘을 죽여버리면 육상의 통로를 다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부티가 있어요. 바브엘만 대부 해협. 그 근처에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르모니에 기지가 미국 것이 있고 여기
오보크에 중국 군사기지가 같이 만들어져요. 참 웃긴 나라죠. 여기는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돈만 주면 다 해주는 나라입니다. 군사기지, 중국 군사기지는 항만을 위한 군사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다르항이 있어요. 과다르항 같은 경우는 그 파키스탄이거든요.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그 다음에 이슬람마바드,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파이프라인과 철도와 고속도로까지 다 뚫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란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게 그 중간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그 길이 혹시 막힐 경우 돌아가는 길로 파키스탄을 지금 이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키스탄을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다. 호르무즈 해협의 힘을 빼버린다. 그러면 이란도 막아질 거고 중국의 힘도 막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해상항로인데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이렇게 되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다르항이 제일 중심축이 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부티의 오보크 지역 그렇게 돼가서 오보크 지역에 지금 항만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 바브엘만 대부 해협에 있는 아까 그 후투 족속 있다고 있잖아요. 후투 족속 같은 경우는 시아파이고 그 이란에서 지원해 준 것이에요.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여기 계속 하기 때문에 이번에 때려잡으려고 또 그런 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서 이쪽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이란은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하나예요. 아직도 석유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구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연합군에 들어오게 되면 일본이 1대1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빠지게 돼요. 이번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미국 편임을 외부에 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란에게도 중국에게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국 편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되게 재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